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정부가 맞춤형 보육을 폐기하고 새로운 어린이집 운영 체계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보조교사 2만 7천 명을 증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학교 성면 학부모 네트워크는 여름방학 동안 전국 600여 개 학교에서 성면 해체 제거 작업을 하고 있지만 공사 단가가 지나치게 낮아 작업이 부실 공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아이가 차량 안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호자의 철저한 주의와 함께 사고에 대비한 예방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뗐을 때 기적처럼 느끼며 기뻐하시는 부모님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하지만 기억해둔 사실은 걸음마를 시키는 과정에서 아이가 계속 주저앉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면 분명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아이의 성장과 발달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 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정부가 맞벌이나 외벌이 가정의 갈등을 초래한 맞춤형 보육을 폐기하고 새로운 어린이집 운영 체계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보조교사 2만 7천 명을 증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동에게 7, 8시간의 기본 보육 시간을 보장하고 그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4, 5시간의 추가 보육 시간을 제공하는 안을 발표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조교사 5만 2천 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어린이집 교사 휴게 시간 보장으로 6천 명의 보조교사를 추가 증원해야 해 모두 5만 8천 명이 필요하지만 현재 채용되었거나 채용 예정인 보조교사가 3만 1천여 명인 가운데 인건비 확보가 어려워 충원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입니다. 여름방학 동안 전국 600여 개 학교에서 성면 해체 제거 작업을 하고 있지만 공사 단가가 지나치게 낮아 작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국 학교 성면 학부모 네트워크는 학교 성면 공사 단가가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미군 부대 공사 비용의 10분의 1 수준이고 높은 인건비로 업체가 다른 곳에서 돈을 아끼려다 보니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문제 제기했습니다. 이어 성면 해체 작업이 잘못돼도 처벌 실효성이 없고 검사 장비가 부족해 조사 결과의 신뢰가 떨어지는데 교육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는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아이가 차량 안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에 대비해 예방 교육은 물론 통학 차량 내 안전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인천의 해수욕장. 차량 안에 2살 아이가 보입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차 안에 열쇠를 두고 나온 것인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이 차량 유리를 급히 깹니다. 구조까지 걸린 시간은 10분. 만약 어머니가 눈치채지 못했다면 큰 화를 당할 뻔했습니다. 앞서 경기도 동두천에서는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에 7시간 동안 방치됐던 4살 아이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한여름 뜨겁게 달궈진 차에서는 창문을 열어도 공기가 잘 순환되지 않아 아이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종종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운전자가 시동을 끈 뒤 뒷좌석에 벨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작동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까지 나왔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통학 차량 안전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예방 행동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혼자 남겼을 때 스스로 안전대를 풀고 앞으로 가서 운전석으로 가서 경운기를 울릴 수 있는 방법, 즉 이제 엉덩이를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발을 사용한다던가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통학 차량 운전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자격을 도입하고 아동의 안전을 점검하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냉방기기 사용량이 늘어난 만큼 시민들은 앞으로 받아볼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깊어집니다. 집에 있을 때마다 에어컨 트는 것 같고요. 7월 초부터 우리 집은 계속 트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에 난방비보다 지금 여름에 트는 그 에어컨 냉방비가 훨씬 더 몇 배로 많이 나갈 것 같고요. 그런데 앞으로 사용자가 직접 요금 계산 기관을 바꿔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던 것을 정부가 불공정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주택의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을 적용했을 때 사용량이 느는 월 중순으로 검침일이 정해져 버리면 월 초일 때보다 누진 정도가 늘어 요금을 최대 7만 원 넘게 더 내야 합니다. 하지만 검침일을 앞당겨 산정기간을 반으로 나눈다면 요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검침일을 15일 이후인 날짜로 바꾸게 된다면 첫 달은 기존 검침일로부터 바꾼 날짜까지의 사용량과 새 검침일로부터의 요금이 합쳐져 청구됩니다. 검침일은 8월 24일부터 소비자가 한정과 협의해 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원격 검침의 경우 고객 요청에 따라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일반 검침의 경우 한정과 협의하여 정기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한전이 바로 시행 세칙을 개정하므로 이번 8월 달 요금부터 변경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방사능 검출이 의심되는 해외 라텍스 제품에 대한 정밀 검사에 들어갑니다. 방사능 논란이 불거진 지 2달여 만인데요. 그러나 여전히 현지 구매를 막을 대책은 없어 휴가철 추가 피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부 강민경 씨는 최근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3년 전 태국에서 여행사의 권유로 산 라텍스에서는 기준치의 7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됐고 라텍스 방사능 논란이 불거진 지 2달이 지난 지금도 제품이 해외에서 팔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화를 했더니 그 관리하시는 분이 또 다른 여행자분들을 상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비싼 돈 주고 아직까지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강 씨의 딸은 난치병을 앓고 있는데 아이를 임신한 동안 라텍스를 이용했던 터라 강 씨는 라텍스와 딸의 병이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라텍스 구매자 10명 중 9명은 여행사를 통해 샀고 이들 제품 80%에서 라돈 검출이 의심됐습니다. 정부는 해외 구매 제품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여행사들은 상품의 라텍스 코스를 여전히 끼워 팔고 있습니다. 여행사는 또 문감부가 관리하고 수입 제품은 산업부가 안전성을 관리하고 원안위의 생방법에서는 이건 제외돼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부처 책임지고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나마 시민단체 의뢰로 착수하는 정밀 검사도 결과는 한 달 뒤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돼 휴가철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뒤늦게 여행객에 주의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관계부처의 협의가 더뎌 언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외곽엔 더위를 피할 천막이 설치돼 있고 중앙에는 대형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자 하루 평균 400여 명이 찾아와 물놀이를 즐깁니다. 주변 잔디밭에는 숙박용 캠핑카가 여러 대 설치돼 있습니다. 캠핑장에 놀러온 이용객들이 물놀이도 하고 숙박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설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등록 불법업소로 현장에 출동한 단속반에 적발됐습니다. 캠핑장 간판까지 내걸고 영업하는 이곳도 무허가입니다. 방갈로와 텐트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는데 대부분 손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분전반은 점검도 받지 않은 채 방치돼 있어 언제라도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도 제때 치우지 않아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무등록 업소이다 보니 안전이나 위생 관리가 엉망입니다. 이거 따로 뭐 받으신 거 있으세요? 있으면 받고 없으면 안 줘.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사이 무허가 캠핑 야영장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2년간 불법 야영장 120여 곳을 적발했습니다. 미등록 야영장은 불법 시설로서 이용객의 인명과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서 집중 단속과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등록 야영장은 모두 2,070여 개. 야영장 방문 전 한국관광공사 고캠핑 홈페이지에서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높은 사람에겐 최근 무더위가 치명적입니다.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땀을 많이 흘리면 수분과 염분이 위험 수준으로 뚝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앞서 발암물질 혈압약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환자들에겐 이래저래 버거운 여름입니다. 고혈압 환자들에게 여름은 그나마 편한 계절입니다. 추운 겨울에는 혈관이 쪼그라들며 혈압이 높아지는데
상대적으로 여름에는 혈압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여름은 얘기가 다릅니다. 대다수 혈압약은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을 줄여 혈압을 낮춥니다. 여기에 땀을 많이 흘리면 수분과 염분이 빠져나가 혈압이 더 떨어져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일어서다가 쓰러지시기도 하고 또 나트륨이 떨어져서 의식을 잃기도 하고 콩팥의 기능이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고 합니다. 더울수록 콩팥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남성은 29도에서 온도가 1도씩 오를 때마다 콩팥이 망가져 병원에 입원하는 비율이 55%씩 늘었습니다. 발암물질, 고혈압약 파동에 그칠 줄 모르는 폭염까지 환자들은 이중고를 치르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최대한 바깥 활동을 피하고 흘린 땀만큼 물이나 이온 음료 등으로 수분과 나트륨을 보충해야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7월과 8월 두 달간 누진제 완화에 따른 혜택은 전력 사용량이 2단계 구간에 속한 가구에 집중됐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단계와 2단계 상한선을 각 100kW 올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2단계 사용량이 기존 200에서 400kW가 300에서 500kW로 상향 조정된 것으로 원래 2단계와 3단계 요금이 적용되던 일부 구간에서 1단계와 2단계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부는 누진제 완화 조치로 2단계 구간 이상에 속한 1,500만 가구의 전기료가 가구당 평균 만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가구당 평균 19.5%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생깁니다. 전체 규모로는 2,761억 원 수준입니다. 감면된 전기요금은 빠른 시간 내 고지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한 사회적 배려 계층도 고려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의 복지 할인 금액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출산가구 할인 대상도 3년 이하 영유아 가구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면폭이 장기간 폭염에 에어컨 사용이 평소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 국민의 요구 수준에 부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기록적 폭염이 2주 넘게 지속한 데다 정부의 최대 전력 수요 전망치가 예측을 벗어나면서 국민의 누진세 불만은 이미 커질 대로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현 누진제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가정용 요금도 산업용처럼 계절, 시간대별로 요금을 달리하는 방식 등 요금 체계 전반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2016년 기준 58.3%로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가운데 31위인데다 성별 임금 격차는 꼴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건부 보조금 지급과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방안이 여성의 경제활동률을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취업을 조건으로 영유아 양육가정에 보조금이 지급되고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을 줄이면 여성의 경제활동률은 현재보다 2.56%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다만 영유아 양육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에 보조금을 줬을 때는 증가율이 1.01%포인트로 효과가 떨어졌고 취업 조건이 없을 때는 오히려 경제활동률이 반감해 0.19%포인트 줄었습니다. 취업 유인을 더 높이는 쪽으로 보조금 인센티브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노동시장 구조 개선 정책을 이제 병행하게 되면 이제 이 두 가지 효과가 모두 다 나타나서 가장 이제 효과가 좋게 나온다. 현장의 기대감도 큽니다. 아직은 연구에 불과하지만 정책이 현실화되면 이른바 경단녀를 줄이는 데 큰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녀 임금차별 문제, 양육비, 보조금 지급 방법 등 여성이 취업하는 데 있어서 장벽이 높았는데요. 이런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연구가 실제 고용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몰립니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시행 이후 그간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자 요구를 반영한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환경부가 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추가 대책을 마련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우선 올해 안에 가습기 살균제 이용에 따른 성인 간질성 폐질환과 기관지 확장증, 폐렴과 독성 간염,
천식 환자를 특별 구제 계정으로 지원합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가 해당 질환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학적 근거가 일정 수준 확보됐다며 임상 독성 근거가 무한되면 구제급여로 상향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구제급여 대상 질환은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와의 인과성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부터 알레르기 비염과 아토피 피부염 등 동반 질환을, 하반기에는 기타 질환과 후유 장애를 특별 구제 계정으로 신규 지원합니다. 아동 간질성 폐질환과 독성 간염은 구제급여 대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우울증과 스트레스 장애 등 2차 피해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증빙 자료가 없어도 질환별 금액을 추정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화학제품 관리법 등 관련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7월 승용차를 몰고 가던 A씨는 폭우로 인해 도로에 고인 빗물이 공기 흡입구에 들어가면서 엔진이 정지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수리비로 600만 원을 지급한 A씨의 보험사는 도로 관리를 못한 서울시 책임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시는 당시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도로를 승차하는 등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손해의 30%에 해당하는 1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도로가 물에 잠길 수 있다고 예상되는데도 통행을 금지하거나 침수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법원은 고속도로가 푹 꺼지는 포트홀이 생겼는데도 찾아서 고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한국도로공사에는 피해의 절반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도로공사는 포트홀이 생기자마자 발견해 보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로공사가 포트홀 발생 신고를 접수하고도 10분 정도 순찰만 하고 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아버지를 상급 종합병원 2인실에 입원시켰던 김모 씨. 김 씨는 진료비 내역서를 받아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7월부터 2인실 입원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던 보건복지부 발표와 달리 입원료에 큰 차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김 씨는 6월에 다인실과 2인실의 병실 차이까지 하루에 11만 4천 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본인 부담금이 50% 감면됐다는 7월에도 9만 7천 원 가까이를 내야 했습니다. 겨우 17,000원, 15% 줄었을 뿐입니다. 감면이 많이 되겠구나 기대를 충분히 하고 있었던 차에 원래 기본료보다 높게 산정을 하고 나서 50%를 할인해줬다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생색내기인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2인실 입원료가 20만 원 가깝게 책정됐기 때문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시원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이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이러한 본인 부담이 많이 차이 나면은 솔직히 손해잖아요. 운영에서도 그렇고. 대형 병원 수납 창구마다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던 환자 가족들의 입원료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섣부른 핑크빛 전망이 현실과는 너무 큰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튜브를 타고 놀던 초등학생이 발이 닿지 않는 깊은 곳까지 떠밀려 왔습니다. 다행히 신속히 달려온 구조대원이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해수욕장 5곳 중 1곳꼴로 이런 사고가 나도 구하러 올 인력이나 장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던 7월 29일 안전요원이 사람들을 모두 대피시킨 곳이 있는 반면 같은 시간 안전요원이 없는 해수욕장에선 사람들이 높은 파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해수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안전요원이 있더라도 감시탑이 없어 시야가 좁은 곳도 많았습니다. 아예 안전부표가 없는 곳도 4곳 중 1곳에 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정해수욕장과 달리 안전기준이 없는 비지정 해수욕장은 상황이 더 열악합니다. 비지정 해수욕장 경우에는 과연 수영을 하지 말아라 이건 또 아니거든요.
똑같이 수용을 하더라도 지정해수욕장에서는 여러 가지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인적이나 물적 요소가 있지만 비지정해수욕장은 그게 없습니다. 소비자원은 일부 해수욕장은 고장난 시설을 고치지 않거나 장애인 전용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며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나다 안전 지키기 나부터 시작할게. 나 함께 불러보자. 가지 마요. 기다려요. 빨간불에는 나로부터 시작해요. 안전 지킴이. 다시 한번 살펴봐요. 왼쪽 오른쪽. 라라라라 길 건너요. 횡단보도 위를 말을 쳐요. 운전자는 천천히 건너요. 바로 뛰면 위험해요. 천천히 건너요. 함께 불러요. 안전 가나다. 약속 지키면 우리 모두 행복. 멈추기 멈춤. 살피기 살펴. 건너기 건너. 우리 모두 약속. 사람들을 지켜줘요. 안전벨트. 아이들도 해야 해요. 안전한 생명띠. 자동차에서 뛰면 안 돼. 정말 위험해. 차 안에서 안전벨트. 공매기 약속. 같이 들고 확인해요. 안전한 생명띠. 타고 있는 자리에서 장난치지 않기. 파란 하늘 안전하게 운전을 해요. 하하호호 즐거워요. 안전한 내 모습 함께 불러요. 안전가나다. 여름철이 되면 끈적거린다며 아이 피부의 보습 관리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땀을 많이 흘려 목욕을 자주 시키는 만큼 피부는 더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약해진 피부로 인해 아토피 피부염 등의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보습 로션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 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